통신 네트워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호스트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와 관련된 주소 또는 번호 체계를 3개 나열하고 각각의 용도를 백자 이내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각각의 용도를 백자 이내. 그러니까 번호를 3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통상 한 300자 가까이 정도 답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알고 있으면 되게 간단한 답인데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맥 주소하고 IP 주소 그리고 포트 주소 이 3가지 주소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또는 주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맥 주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맥 주소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인 맥 주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 간의 프레임 전송에 사용된다. 자, 각각의 계층에 사용되는 데이터 단위 자체는 이름이 맥 주소에서는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맥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 또는 인터넷 하드웨어 주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총 48비트로 구성되어 있겠죠. 자, 맥 주소는 48비트라는 부분은 지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IP 주소는 많이 아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는 IP 버전 4 체계의 32비트 주소 체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에서 사용하는 포트 주소. 포트 주소는 잘 알고 계시지만 16비트로 구성된 주소입니다. 그러면 맥 주소는 48비트고 IP 주소는 32비트 그리고 포트 주소는 16비트가 됩니다. 자, 단순하게 어떤 계층이라고 서술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정확한 단어인 맥 그리고 프레임 그리고 비트 수 이 3가지가 들어가야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주소를 이용한 통신에서 보면 이 부분이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이 부분이 서버라고 하면 PC에서 이 서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이런 부분들은 라우터가 되겠죠. 이 라우터에서는 IP 주소를 사용하고 IP 버전 4 주소를 사용해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보통 TCP/IP나 일반적으로 OSI7A를 얘기할 때 계층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라우터는 3계층 장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시는 스위치라는 장비인데 스위치는 2계층 장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서버는 OSI7 레이어니까 7계층 내지는 TCP/IP에서는 4계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길을 찾아갈 때 최종적으로 라우터에서 3계층 IP 주소를 보고 길을 찾아서 특정 노드를 따라서 길을 찾아서 오게 되죠. 여기에서 스위치까지 오게 되면 스위치 장비는 실제로 2계층 장비이기 때문에 2계층 장비에서는 IP 주소라는 개념이 없죠. 2계층 장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는 맥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맥 주소가 사용되게 되죠. 48비트 맥 주소가 사용되게 되고 이 맥 주소를 통해서 서버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서버에서는 서버 내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애한테 가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트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16비트. 자, 이렇게 해서 IP 주소 가지고 길을 찾아와서 스위치에서 2계층의 맥 주소를 보고 특정 서버를 찾아가고 특정 서버 내에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트 주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특정 목적지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이 구성을 다 알고 계셔야 이 문제는 정확하게 풀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다양하게 변경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문제의 답은 맥 주소, IP 주소, 포트 주소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프레임하고 패킷 전송, 2계층에서 사용하는 PDU, 패킷 데이터 유닛 이름이 프레임이고 3계층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에서 사용하는 PDU는 패킷입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에 사용하는 패킷 주소, 패킷 이름은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지만 또 하나 문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주소의 전체 비트 수는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가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 같으면 각각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다 합해졌을 때 얼마가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맥 주소는 48비트, 그 다음에 IP 주소는 32비트, 그 다음에 포트 주소는 16비트. 각각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전체 세 가지 주소가 각각 어떤 것이고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총 주소가 몇 비트가 필요한지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으면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다음 그림과 설명을 참고해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지문이 주어지고 지문에 대한 답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작은 문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먼저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트워크 경로 설정과 제어 그리고 복잡한 운영 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신기술, 네트워크 부분의 신기술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네트워크 장비의 패킷 포워딩 기능과 컨트롤러, 중앙의 CPU 내지는 제어 기능을 표준 인터페이스로 분리하고 네트워크 개방성을 제공하는 ONF 단체에서 컨트롤 데이터 플레인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정의한 그 기술 또는 프로토콜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번 문제는 1번 문제의 그 네트워크 기술에서 좀 더 세부적인 기술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이제 최신 기술에 대해서 특히나 네트워크 부분도 최신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이런 문제에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아시는 분 같으면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전혀 모르면 유추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소에 좀 차세대 네트워크나 아니면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이 문제는 정답은 뒤쪽에 다시 나와 있지만 SDN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SDN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정확한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지금 네트워크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왼쪽에 그림 보시면 데이터 플레인하고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의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박스라는 건 동일 장비란 얘기죠. 동일 장비. 다시 말하면 동일 장비 내에 CPU 역할, 그 연산 처리하는 부분하고 실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부분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 현재 모든 대부분의 장비들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라우터다. 또는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지만 라우터라는 특정 장비 안에 CPU 역할을 하는 애가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물리적으로 스위칭하는 부분 두 가지가 하나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 뭐 시스코나 주니퍼 같은 대형 라우터 회사들이 전 세계 라우터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정 장비, 특정 회사에 종속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장비의 CPU 능력, 연산 처리한 능력이나 데이터 처리한 능력, 이런 부분들이 고정돼서 제품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어도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장비들은 그대로 나와 있죠. 제어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이 하나의 장비에 구성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 CPU가 되는 부분들을 한 곳에 모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러라고 하는 중앙에서 전체 총괄하는 연산 처리하는 부분들이 한 곳에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부분에 CPU 부분이 다 빠지고 실제로 하위에 있는 장비들은 데이터 전달만 하는 스위칭 역할만 갖고 있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념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산 처리하는 부분을 다 빼서 한 곳에 모으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단순한 구조로 바뀌었지만 실제 이런 개념은 최근에 보는 가상화 내지는 클라우드라는 개념하고 사상적으로 유사한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개념은 아시겠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자원을 할당한다는 기본적인 개념도 있고 어떤 중앙에 필요한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각자 원격지든 특정 PC나 호스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 자원에 접근해서 특정 부분을 할당받아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개념을 보시면 이 구조도 클라우드 개념하고 거의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의 컨트롤러에서 각 네트워크 장비를 실제 제어하는 제어 플레인 기능을 다 수행하고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위칭 기능만을 유지하는 단순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면 장점은 실제 데이터가 많이 쓰이는 애가 있고 데이터를 전송을 적게 하는 애가 있으면 이 중앙에 있는 CPU가 데이터를 많이 스위칭하고 일을 많이 하는 쪽에 연산 처리하는 자원이 할당되게 되고 이쪽에는 적게 할당돼도 전체적으로 동작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는 네트워크가 SD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자원을 할당하는 네트워크 기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트워크 경로 설정 그리고 제어, 복잡한 운영 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그림 보시면 이 컨트롤러하고 데이터 플레인 사이에 정보 전달 구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의 장비에 있으니까 내부 실질적 물리적인 하나의 기판, 보드 안에서 데이터가 전송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이건 물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정한 통신 방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그 통신 방식 자체를 오픈 플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킷을 제어하는 기능과 전달하는 기능을 분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서 오픈 플로우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SDN에 대해서 좀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컨트롤 레이어가 있고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구성이 되게 되죠.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실제로 그 응용 계층, 서비스를 실제 구현하는 응용에 대한 계층을 말하는 것이고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이 컨트롤 플레인에 SDN 컨트롤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실제 물리적인 구성에서는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프라 구조, 하드웨어 구조고 실제로 스위칭 역할,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는 스위칭 구조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 다 놓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능이 거의 없는 단순 네트워크 장비들이 하부에 배치되고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전체 통제하는 부분이 상위에 배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통신에 대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컨트롤 데이터 플레인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중에서 현재 가장 진화하고 있고 많이 적용되는 기술이 오픈 플로우라는 기술입니다. 자, 앞부분은 다시 넘어가면 실제로 뒷부분하고 그림에서 비교할 때 이 상위의 컨트롤 레이어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오픈 플로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소위 말하는 모든 자원은 CPU 자원은 한 곳에 모아두고 각 장비,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요할 때 자원을 할당해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방식이 SDN 방식입니다. 자, 오픈 플로우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인터페이스 그거 아시겠죠? 자, 오픈 플로우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컨트롤러하고 스위치로 구성되고 컨트롤러는 스위치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고 스위치는 명령에 따라서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픈 플로우 내에 컨트롤러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SDN이라고 하는 상위에 있는 컨트롤러에서 주는 명령을 받아서 할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무게가 무겁거나 연산 처리가 빠른 그런 CPU나 제어 장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픈 플로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대형 라우터 내지는 중형 라우터에서 보면 이게 기존의 라우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게 전면을 보는 거고 뒷면에 보면 여러 가지 스위치 내지는 이더넷 포트들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이터 플레인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 플레인이고 중앙에 두 장에 놓여 있는 이 부분이 컨트롤 플레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은 실제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SDN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 연산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별도의 연산하는 부분들이 한 곳에 다 모여있는 구성이 될 거니까 실제로 얘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데이터 플레인만 남아서 여기에서 지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이름이 오픈 플로우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제어부가 제거되고 있다. 그래서 하위에 있는 장비들은 단순해지고 필요할 때마다 자원을 활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코스트 면에서도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측면에서도 유지보수율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의 순수하게 데이터 처리하는 더미 스위치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실제 이건 아직 지금 통신사에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하고 데이터 플레인하고 이 사이에 정보 전달이나 실제 수행하는 수행 능력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하나의 장비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이 사이의 통신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왼쪽과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쭉 많이 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답만 보시면 정답은 1번의 정답은 그런 방식, 차세대 네트워크 방식은 SDN,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글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뭐 이렇게 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사이에 데이터 전달하는 규격 또는 방식 자체를 오픈 플로우라고 얘기하고 한글로도 오픈 플로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생각하시면 실제 네트워크가 단순하게 하드웨어 구성만 되어 있고 장비를 그냥 오퍼레이션 운영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기능도 많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SDN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NFV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한 NFV 기술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특정한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고 서버나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전체 망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트워크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